이제 5페이지 잡았을 때 2월 27일 날 딱 끝나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뭐 평균값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내용들이니까 조금 그거는 간단하게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새로 추가되는 내용들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새로 배우는 사람은 자, 그래서 무한수열의 수열을 극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한수열의 정의를 쓸 건데, 지금까지 수투에서 배웠던 거는 유한계의 수열을 가지고 했던 거고, 말 그대로 함수도 연속이고 뭐 무한 x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값을 기준으로 찾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유한수열이 아니라 무한수열에 대해서 극한값을 찾는다. 그럼 이 무한수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려운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유한수열이면 항이 딱 끝나, 언젠가는 끝나. 근데 무한수열은 셀 수 없어. 자연수도 알고 보면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자연수 n을 다 대응시키지 못할 거라서 자연수 n을 가지고 대응시키는 수열을 우리가 무한수열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 여기 무한수열의 정의부터 적어보면, 함수의 극한의 경우는 실수 전체를 대응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수열이 극한이라고 하면, 무한수열의 경우는 자연수 n, 즉 정역을 그냥 뭘로 제한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연수로 제한했다. 그래서 정역을 자연수 n으로 하고 공역을 실수 전체, 여기는 n은 자연수인 거고 공역은 실수 전체로 두었을 때 우리가 하나의 관계식을 자연수에서 어디로 대응시키는 실수로 대응시켰을 때 나오는 관계식을 우리가 AN이라고 하자. 이때 이 AN을 무한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열이기 때문에, 무한수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매번 찾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하나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n을 1부터 쭉 대응시켰을 때 나오는 어떤 값이 가까워지면 수렴, 그렇지 않으면 발산이다 라고. 그래서 이번의 경우 일반항이 AN인 무한수열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걸 보고 무한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서술하고 이를 기호로 이용해서 표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이 우리가 어디로 보낸다 적어보면, 무한수열 자 AN이 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요 AN이 수열 AN이 일정한 수 또는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져. 한없이 커질 때 얘도 점점점 가까워지면 그때 수열 AN은 어떤 값에, 즉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하자. 그리고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n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갔으면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자연수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의 값에 가까워진다.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뭐가 된다? 극한 값. 우리가 말하는 극한 값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연수의 n하고의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 있어서 수열의 극한 쪽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속의 개념이 안 나온다는 거. 미적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일반항이 각각 AN과 BN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은 하지. 아마 얘가 커질 거야, 작아질 거야, 아니면 어떤 값에 가까워질 거야, 아니면 양의 무한대로 갈 거야, 음의 무한대로 갈 거야. 얘도 마찬가지 자연수 n하고 대응시켰을 때 나오는 그 값들이 양의 방향으로 한없이 커지게 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 음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작아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뭘 생각하라고? 함수의 극한의 개념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좀 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한없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자 뭐라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거나 아니면 무한대라고 표시할 때 우리가 양의부호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양수 함수 배울 때로 마찬가지로 양의부호는 생략할 거기 때문에 그냥 기호 없이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이제 음의 무한대만 따로 기호로 표시하기로 하고, 자, 네 번째는 무한수열 중에서 발산하지 않나,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진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일정한 폭을 가지고 진동하는 경우가도 있고, 두 번째 그림처럼 폭이 변하면서 진동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진동하기는 하는데 수렴하는 것도 있겠지. 반대로 가는 거, 이런 애들. 반대로 어떤 하나의 값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가정하면, 그림 이상하네. 자, 얘는 반대. 두 번째 그림과 반대로 이런 모양으로 똑같이 진동을 하더라도 어느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면 이거는 진동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읽어줘? 수렴한다 라고 봐주면 되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진동을 표현할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수렴하지 않고 양이 무한대나 음이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수열이 진동한다. 근데 수열의 극한이든 함수의 극한이든 극한에서는 중요한 게 수렴하는 거를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의미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보고 채워 넣기만 하면 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에 무한대분의 상수야. 무한대분의 상수의 경우는 뭘로? 무한대분의 상수는 뭘로? 0으로. 그 다음에 상수분의 무한대는 무한대로. 상수분의 무한대인데 상수C가 0보다 작으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무한대 빼기 상수나 무한대 빼기 상수는 전부 다 무한대로. 그 다음에 더할 때도 무한대, 곱할 때도 무한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 9번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값은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생각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x 뭐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하면 우리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한대처럼 보이지만 음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양의 무한대처럼 보이는데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발산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계산해 놓고 나면 뭐가 될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식에 따라서 어떤 형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발산하는 식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걔네들을 수렴하는 관계식으로 바꿔가지고 정리해서 수렴인지 발산인지 정확하게 찾자라는 거. 9번 유형은 그렇습니다. 자, 6번의 경우는 이제 예제 문제 나와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가면 an 더하기 1도 무한대야. 그럼 우리가 리미트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약간 시그마 기호하고 비슷하긴 한데, 무한대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얘네들을 각각 풀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a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모든 항의 수열이 1111로 찍힐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가면 거기에다 1 더했다고 해서 수렴하는 게 아니라 걔도 결국은 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값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뭐가 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n 플러스 1번째 그 다음 번째 오는 애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수렴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은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an 빼기 bn은
0으로 수렴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해서 우리가 문자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뭘로? 발레가 생기지. 무한대로 가는 거 제일 간단한 게 이런 거잖아. 실수에서도 함수의 극한에서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얘 x 이런 거 있잖아. 마찬가지 an도 n이고 bn은 우리가 뭘로 뭐 n 플러스 2 이런 거 잡아줘도 상관없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점점점 양이 무한대로 발산할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 n 플러스 2도. 근데 an에서 bn을 빼면 얼마가 나오게 돼? 마이너스 2야. 그럼 결국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은 발산이 아니나 또는 0이 아니라 얼마로? 마이너스 2로 수렴하게 되지. 그래서 발레가 생긴다. 자, 넘어갑니다. 자, 7번은 이제 무한수열에서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인데 우리가 이거 함수에서 알고 있는 그 극한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적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bn이 베타로 수렴한다. 이때 조건은 이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두 수열이 전부 다 수렴한다 라는 조건 하에서 첫 번째, 자, 수열이 수렴하면 거기에다 상수배 해도 상수배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주어져 있는 극한값에 상수배 준 거하고 서로 같다.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수열끼리 더하거나 빼면 얘네들은 각각의 수열끼리 더하거나 뺐을 때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과 같다. 자, 보는 순서가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시그마 기호하고 다른 게 이거지. 리미트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시그마는 곱하면 안 돼. 그랬을 때 두 개로 나눠서 곱하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극한에서만큼은 얘가 성립하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an 곱하기 누구랑 같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각각의 극한값을 곱한 것과 서로 같더라. 자, 네 번째입니다. 나눗셈 할 때. 자, bn분의 an은 얘도 마찬가지 시그마는 안 되는데 얘는 성립해. 단 이때 분모의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하면 안 돼. 0으로 수렴하지 않을 때만 가능. 그러니까 옳은 것들 고르라고 할 때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해. 베타분의 알파라고 쓸 수 있지만 단 분모의 극한값이 얼마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그래서 되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문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나눗셈에 대한 극한값을 찾으라고 할 때 분모의 극한값이 0이다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옳고 그런 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함정이 돼서 가끔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린 문장으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주의 깊게 조심해서 보고. 자, 8번째입니다. 자, 8번째는 무한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계 변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주진 않겠지. 간단하게 그냥 수렴해 이런 거 있잖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해? 그럼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지. 분모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데 분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점점점 0으로밖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 0에 가까워지니까 0에 수렴할 거야. 근데 이런 걸 주진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건데 앞에서 몇 번째 9번째 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리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특이한 경우들은 걔네들이 각각의 발산하는 형태를 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렴인지 그거 발산한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걔네들을 수렴하는 수열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풀자라는 거. 그래서 8번째 적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적어보면 자, 서로 발산하는 수열끼리
발산하는 수열끼리의 연산을 뭐하는 수열로 바꿔준다? 수렴하는. 자, 고쳐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자라는 거. 즉, 자, 부정형인 형태를 뭘로? 확정형으로. 즉,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로 고쳐보자라는 거. 자, 그 얘가 이제 대표적인 얘가 9번 같은 경우에, 자, 분모 보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네들이 각각이 전부 다 무한대야. 얘도 무한대로, 무한대로, 이거 있었잖아. 무한대로. 얘도 무한대로, 무한대로. 그럼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얘네들을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거를 굳이 구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뭘로? 수열을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의 형태로 바꿔주자라는 거. 그 방법이 배웠던 거. 함수의 극한 끌고 오라 그랬잖아. 뭐 했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기. 그러면 얘가 바뀌기를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근데 분자랑 분모로 분자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모가 기준으로 돼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눴을 때 그럼 각각이 전부 다 뭐였어?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놓고 놓으면 각각이 수렴 나오잖아.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가게 되고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해서 수렴하는 수열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자라는 게 지금 8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극한값이 얼마로? 3분의 2로. 보기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발산할 것 같지만 그렇다라는 거. 이제 이걸 우리가 뭐 했어? 함수의 극한에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가 극한값이다.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면 0으로 수렴한다.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거 했었잖아. 그 내용을 어디로? 자연수로 그냥 가지고 온 것 뿐이라는 거. 수열로.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야 사실은.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어디로 보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2-n분의 1. 그럼 n 플러스 얼마로? 3으로. 그러면 분모가 0 해서 분모는 2분의 무한대로 가잖아.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무한대로. 아, 나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 어떻게?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보고 싶어. 그럼 나눠봐. 그래도 결과는 아마 똑같을 거라는 거. 분모가 지금 분자가 n제곱이니까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봐. 분의. 그럼 얘 0으로 가지. 얘도 0으로 가지. 얘도 0으로 수렴하지. 그럼 결국 어떤 꼴이냐면 0분의 1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얘도 수렴이 아니라 뭐가 된다? 발산한다 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발산한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비교하는 게 그거지.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 그럼 얘도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서 1분의 0 해서 극한값은 0.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 또 문제를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으면 뭐가 되고?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가 극한값이다. 수열의 극한에서 늘 봐왔던 것들이라서 아마 받아들이기는 좀 더 쉬울 것 같기는 한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입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로그 나왔는데 똑같이 이대로 놓고 풀지는 않을 거고, 이제 로그 나왔으니까 누구를 이용해서?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빼니까 진수끼리 뭘로 바꿔서 나눗셈식으로 바꾸고, 자, 밑이 생략돼 있으니까 상용 로그라는 거.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건 n이 무한대로 가지 로그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리미트에 영향을 받는 애들은 n이야, n.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줘야 돼?
이 리미트에는 누구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미트가 어디로 올라가 주는 것과 똑같냐면 이 n으로 올라가 주는 것과 똑같지. 진수의 극한값이 어디로 가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하고 똑같아지지. 그러면 얘는 로그 얼마가 돼버려? 진수가 n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잖아. 그러니까 1로 가겠지. 그래서 극한값은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보지. 넘어가도 되지? 자, 10번입니다. 자, 그래서 9번에 있는 내용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조금 더 이제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뭐 하라고? 차수 비교하라고. 1번. 자, 분모와 분자의 차수 비교하기. 분모의 차수가, 색깔이, 자,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고, 두 번째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으면 최고창의 계수의 비로 수렴한다. 그러면 이제 수열의 극한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겠네. 계속 이제 AN이 어디로 가 이 말 하니까 AN이 뭐였어? n번째 오는 항이니까 무슨 항이라 그래? n번째 오는 항. 일반항이라고 하죠. 그럼 결국은 수열의 극한에서는 일반항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의 내용이 여기서 한꺼번에 싹 나올 거야. 이제 수열의 합공식 급수 들어가면 수열의 합공식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애들이 나올 건데, 사실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n에 관한 몇 차식이면 1차식이야. 그러니까 걔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걔를 이용하는 식들이 나올 거고, 이제 등비 수열을 배웠으니까 등비 수열에 관련된 거니까 이제 공비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수열의 극한이 어려워지는 건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중간중간에 되게 이상한 모양의 수열이 나와가지고 일반항을 찾아야 할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어려운 거지 수열의 극한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아니야.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11번 같은 요형 이제 이런 애들 우리가 했을 때 방금 했던 것처럼 9번 같은 경우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그냥 다항식의 형태처럼 잘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1번 같은 유형은 분모는 그냥 다항식처럼 보이는데 분자는 그렇지 않거든. 그럼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하라는 얘기야 우리 보고. 근데 이거 정리하는데 이제 필요한 게 뭐다?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에서 배웠던 수열의 합공식 이런 애들이 필요하지. 자, 분자의 경우는 지금 여기는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보여야 돼. 뭐가? 언능 보여야 돼. 합공식 뭐가 보여? 6분의 그러지.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요런 애들 보이지 이제.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런 애들은 전개 안 하고 그냥 해도 되잖아. 왜냐면 분모도 3차지, 분자도 3차제. 그러니까 결국 알지. 차수가 같으니까 뭐만 알면 돼. 3차항의 계수만 알면 되지. 그래서 6분의 얼마야? 6분의 2 하니까 극한값이 3분의 1 그냥 이렇게 찾으면 되지. 자, 2번입니다. 2번 이런 것들은 약분하면 되는데 약분하고 있는 문제 아니야. 분모는 분모대로 분자는 분자대로 합하고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합공식이라든가 일반항을 이용해 가지고 시그마 기호라든가 이런 애들 끌고 와가지고 분모와 분자가 정리가 돼야 돼. 그럼 자 1번입니다. 2번에 분자의 경우는 이거지.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뭘 해줬대? 일반항 찾아줬죠. n번째 오는 항 자체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오겠네.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얘를 풀었을 때의 합.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k고. 자, 시그마 기호는 이 시그마 기호를 가로 안에 있는 항들에다가 뭐 하는 것처럼 분배법칙 하는 것처럼 풀어서 들어가면 이제 혹시 생각 안 날까봐 한 번만 더 적어보면 지금 자리가 좁아서 내 여기 옆에다가 잘못 적어서 적었는데 넓게 쓸 수 있으면 넓게 밑에다가 적어도 돼.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연속인 자연수의 합이기 때문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래가지고 정리한 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하고 아마 여기가 n 더하기 2인가 나올 거야. 자, 여기가 분자야. 여기가 이제 분자 하나 구했어. 분자. 그 다음에 분모 구해야 되겠지? 그제? 자, 분모는 너무 밑에 옆에다 적어가지고 조금 안 이쁘긴 하네. 자, 여기는 분자고, 자, 분모입니다. 분모는 n하고 이 자리는 우리 그냥 구할 수 있잖아. 1부터 n까지 연속인 자연수의 합이니까 얘는 그냥 바로 미안한데 들어가서 분자가 6분의 n 플러스 2 하고 분모는 n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정리할 것들 정리 싹 들어가면 (3n분의) 뭘로 나오지? n 플러스 2? n 플러스 2 나오지? 맞지? 맞지? 그래서 극한값 얼마? 3분의 1. 아니 잠깐만. 맞는 것 같은데? 맞지? 틀렸냐? 더한 게 살짝 어디를 잘못 돼 있지? 오른쪽이 6분의 아, 여기가 틀렸지? 3분의로 안 빠진가? 2n 플러스 1하고 여기 하면 n 플러스 2하고 2 묶어지니까 여기가 얼마로? 3분의 아이 숫지 말아봐.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야, 내가 어디 틀렸는지를 모르겠네. 요것이 맞나? 요거에 미안한 거. 그러면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하고
분모는 2분의 n 하고 n 곱하기 n 플러스 1 들어가고 그러면 맞죠? 얘랑 얘랑 약분되고 그러면 3n분의 뭐가 되고 2n 플러스 2 요렇게 나와? 맞지? 그래서 극한값 얼마? 3분의 2 많이 틀렸어? 많이? 고칠 거 많아? 승준아 괜찮아? 그럼 넘어가도 될까? 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에 어떤 거냐면 앞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고 지금 하게 되는 거는 무리식을 포함하고 있고 뭐 분의 뭐 빼기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자, 이랬을 때 함수의 극한에서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분모하고 분자를 뭐 해주기로? 유리화 시켜주기로 했지. 그래서 들어가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 유리화 들어갈 거기 때문에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분의 분자는 2.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로 가? 분자는 상수야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루트라고 해서 작진 않고 얘도 n은 굉장히 큰 수라고 했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2의 꼴이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 따라서 극한값이 얘가 발산할 것처럼 보이는데 수렴합니다. 0으로.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뭘로 확정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유리화한다거나 아니면 나눈다거나 한다. 최고차항으로 그걸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여기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자, 유리화 시켜서 들어가면 자, 분자는 유리화 시키면 n 하고 나올 거고 분모가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 더하기 루트 n이 아니라 그냥 n. 자, 그러면 얘는 분모도 분자도 전부 다 사실은 알고 보면 뭔가가 헷갈리면 뭐 해줘 버리면 돼. 전부 다 큰 원으로 넣어봐봐 한번. 그러면 안 써도 되고 루트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요 n이 루트 n의 제곱분의 루트 n의 제곱 해가지고 분모하고 분자의 사실은 최고차항의 차수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있겠지. 아니면 반대로 보면 분모를 뭘로 나눠줘도 되고 루트 n의 제곱으로 나눠서 보면 얘가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1 하고 분자는 1. 루트 n의 제곱으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분모와 분자를 n으로 나누는 거하고 똑같은 말. 그러면 그 노 안에 있는 값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얼마로 수렴하게 된다? 2분의 1로 수렴한다. 다시 말하면 분모하고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서로 같아. n도 1차고 분모가 분자도 n에 관한 1차로 나오게 되고 분자도 n에 관한 1차이기 때문에 1차분의 1차 형태야. 그래서 계수끼리 더해서 2분의 1 하고 들어가지. 분모는 2. 세영 뭐 이상한 거 있어? 아니 궁금한 거 있어 말해. 응? 넘어가도 돼? 자, 3번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다항식에서는 뭐 한다? 최고차로 묶어주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누구로? n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그럼 얘가 n의 세제곱분의 2 플러스 n분의 3 마이너스 1.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거고 얘는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럼 결국은 이게 잠깐만 하나 풀어서 보면 나눠서 쓰면 이거겠지. n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n의 세제곱처럼 보여. 그렇기 때문에 n의 세제곱이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은 결국 어디로 간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자, 2번의 경우는 바르게 계산한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아니라면 이유를 쓰라고 했는데,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면, 가로 안에 있는 식이, 자, 앞에가 n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뒤에는 n 플러스 1분의 n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게 맞냐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넘어가는 우리가 등호 보고 찾아가면 되지. 자, 앞에 있는 식에서 뒤로 넘어오는 식이 서로 맞냐 틀리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맞아 틀려? 안 되지. 분자가 전부 다 어때? 차수가 더 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돼? 얘네들을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식을 변형시켜줘야 돼. 그래서 분수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그 어디서 변형 함수의 극한에서도 뭐 x분의 1 하고 x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구하지 않고 뭐 해가지고 통분해서 정리한 후에 왜냐하면 마지막에 정리했을 때 통분해서 정리했을 때 얘네들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애들 또는 무한대로 가게 해주는 그런 애들이 약분이 돼서 사라지기도 해.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대로 하지 않고 뭐 해주기 요 자리가 틀렸다는 얘기야. 뭐부터 해야 돼? 통분하고 들어가란 얘기지.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전체식이 틀린 거고 따라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네. 둘 다 발산하는 즉 수렴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산하는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기로 했다? 우리가 처음에 극한의 성질 할 때 했었잖아. 두 개의 수열이 각각 수렴하면 리미트 이렇게 성질을 사용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발산하고 있는데 뭐 해줬어? 리미트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갖다 썼단 말이야.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먼저 뭐부터 하는 게 맞다. 통분해서 자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맞다. n이 무한대로 가서 자 분명히 얘네들이 수렴 안 할 것처럼 보였는데 통분해서 정리를 하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이 되고 얘네들을 다 정리해 놓고 나니까 3차항이 소거되고 자 몇 차씩 분모 분자가 전부 다 n에 관한 2차로 나왔네. 그래서 차수가 서로 같아지면서 극한값이 얼마? 3.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발산하는 수열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리미트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bn 이거를 갖다 쓸 수 있는 경우는 언제 둘 다 뭐가 됐을 때 수렴했을 때 이 극한의 기호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분배법칙 하듯이 붙여서.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편의상 얘네들을 그냥 붙여서 풀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나오긴 해. 근데 정확하게 하자면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극한의 기호의 성질을 가져다 쓰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몇 번? 2번은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보이는 유형들. 자, A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지금 이거는. 누가 수렴하냐면 이 전체가 수렴을 하는 거지 AN이 수렴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뭐 해주라.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풀어주고 있어? 각각의 리미트를 붙여서 얘랑 나눠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확한 거는 이 수열 자체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전체 하나를 뭘로 보자는 거야? bn이라는 수열로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 수열은 수렴해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an 플러스 5분의 얘를 뭘로 바꿨을 때 bn이라는 수열로 치환. 그러면 이 an 더하기 1은 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AN이 수렴하냐 발산하냐, 수렴하면 그 극한값이 얼마냐를 찾을 거기 때문에 놓고 누구를 이용할 거냐면 수렴하는 수열 BN을 활용하자는 거. 그래서 자, AN이 들어있는 항을 전부 다 한쪽으로 모아서 하고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네. 뭐 순서가 부호가 바뀌는 건 상관없고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반대로 물면 1-5 BN으로 풀어질 수도 있고. 자, 근데 BN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문제에서 치환해 놓은 상태고 BN이라는 수열은 2분의 1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AN의 극한값을 BN을 이용해서 찾기. AN은 그럼 뭐가 가능하다? BN이 수렴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바뀐다라는 거. 그러면 BN이 수렴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미트를 분모 분자에 갖다 붙여 쓸 수 있겠지. 셈으로. 그래서 리미트 다 갖다 붙이는 거야. 분모 분자에다가. 그러면 BN이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1 극한값 가져다가 정리 쭉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극한값이 얼마? 1.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1 하고 정리.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볼 거야. 이제 뭐 an하고 bn하고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나올 때도 뭐 마찬가지 cn이라고. 이제 an도 섞여 있고 이런 거 있지. n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간대. 그런데 어떤 수열 뭐 bn이라던가 bn의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때는 우리가 an과 bn을 같이 쓰는 식에서 뭘로 cn이라는 수열로 치환해 가지고 갈 때 이런 방법을 가져다가 쓰라고. 문제 보면서 얘기하기로 하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무한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성질. 다 쓰라고 했네. 자,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미 했었죠. 양쪽에서 조임 정리, 뭐 샌드위치 정리, 뭐 이런 거 많잖아. 스퀴즈 정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자, 어떤 수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의 수열이 양쪽에 있는 두 수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두 개 있는 수열이 서로 수렴하게 되면 얘도 어쩔 수 없다. 무한대로 갈 때 같이 수렴한다라는 거.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있잖아.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X축, Y축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가정해. 그러면 X가 0으로 이렇게 가, 실수해서. X가 0으로 갈 때 얘네 둘 다 지금 어디로 수렴하냐면 이 두 개 함수가 0으로 수렴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 사이에 있는 이 수열 수렴들, 함수들도 마찬가지로 X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양쪽에서 계속 0으로만 계속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함수들도 결국은 어디로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소관계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함수의 또는 수열의 극한값을 확인하자라는 거 방법. 자, 해보면 대신에 양쪽에 오는 수열들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 수렴해야 되고 알파로 수렴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이 베타로 수렴할 때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 자, 근데 이때 AN보다 BN이 더 크지만 둘의 극한값이 서로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호 들어갑니다. 자, 그 예가 바로 뭐냐면 AN이 n분의 1이야. 근데 BN은 n분의 2야. AN보다는 BN이 더 크지만 얘네들의 극한값은 서로 같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도 0으로 수렴하고 얘로 수렴하고 얘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해. 그래서 수열이 서로 다르고 하나의 수열이 더 크지만 그 수열의 극한값은 이렇게 동일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 대소관계에서 동호가 성립한다. 자, 네 번째까지 4번까지만 하고 쉽니다. 자, 4번은 같은 내용인데 자, 무한수열 AN과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로 수렴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pn이 베타로 수렴을 해. 이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AN보다 CN보다는 BN이 더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베타 알파 베타 즉 극한값이 서로 같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CN도 어디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극한값이 알파이다. 자, 아까 보여줬던 그림 있잖아. 그 그림 생각하면 돼. 그 그림.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고 조임 정리라고도 하고 스퀴즈 정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영어로 쓸 때는 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조임 정리나 뭐 스퀴즈 정리라고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주더라고. 얘들한테 말할 때, 수업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수열의 형태가 있고 두 가지 조건이 둘 다 똑같은 동일한 값으로 수렴하는데 대소관계가 확실하면 뭐 할 수 있다. 그 복잡한 수열, 우리가 모르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수열도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 수렴한다라는 거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지? 일단 쉬었다 가게.